거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교양을 어디서 배웠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이크를 쥔 시어머니는 60명의 하객 앞에서 돌아가신 제 부모님을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그 칠순 잔치, 제 돈으로 연회장을 빌리고 제 돈으로 음식을 차리고 매달 300만 원씩 10년을 바쳤는데요. 그날 밤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오열하며 저에게 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서지연은 어떤 통쾌한 복수를 보여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전 서지연은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자신의 반찬 가게 셔터를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내렸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최말숙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지연은 가게 뒤편 좁은 탈의실에서 연보라색 한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손가락에 밴 칼자국과 반찬 양념에 거칠어진 손등 위로 얇은 크림을 한 겹 더 발랐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비싼 한정식집 송학원의 연회장을 통째로 빌린 것도 60인분 코스 요리를 예약한 것도 하객 답례품으로 한우 세트를 준비한 것도 전부 지연의 돈이었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가 연달아 울릴 때마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화면을 눌러 껐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금박 저고리를 차려입은 말숙이 큰 며느리 이진주의 팔짱을 낀 채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서 오세요. 우리 큰 며느리가 직접 꽃꽂이까지 했어요. 말숙이 입구 쪽 하객에게 진주를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이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던 안내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자 말숙은 지연을 힐끗 보더니 턱으로 연회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지연아, 너는 안쪽 주방 옆자리에 앉아. 음식 나오는 거 좀 봐줘야 할 것 아니야. 어머니, 저도 하객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지연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말숙이 진주의 어깨를 감싸며 돌아섰습니다. 진주야, 이리 와. 사돈 어른들 오시면 내가 옆에서 안내해드려. 진주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 연회장 구석, 주방 출입문 바로 옆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주방에서 나오는 찬바람과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등 뒤로 쉴 새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진주가 번쩍이는 포장지의 큰 상자를 양손으로 들어 말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은 성이에요. 말숙이 상자를 열자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금색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진주야, 이게 얼마짜리야? 말숙이 가방을 번쩍 들어 올려 하객들에게 보이며 얼굴이 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역시 우리 큰 며느리는 달라.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뭐가 다르긴 달라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렸습니다. 말숙은 가방을 가슴에 안은 채 연회장 앞쪽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말숙이 마이크를 쥐고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큰 며느리 진주한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교양 있고 집안도 반듯하고 이런 며느리를 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말숙의 눈이 연회장 구석에 앉아있는 지연 쪽을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둘인데 참 다르거든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는 뭐 시장에서 반찬 파는 애니까 어디 내놓고 자랑할 게 있어야지. 지연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부모가 시장통에서 생선 팔던 사람들이야.
거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교양을 어디서 배웠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 말숙이 능청스럽게 하객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연회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단상을 향해 한 걸음씩 정확하게 옮겨졌습니다. 단상 옆에 3단으로 화려하게 쌓아 올린 칠순 축하 떡 케이크와 과일탑이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두 팔을 크게 뻗어 떡 케이크와 과일탑을 맨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떡과 과일이 바닥 위로 와르르 쏟아지며 연회장에 굉음이 울렸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숙이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남편 강민환이 뒤에서 달려와 지연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미쳤어? 어머니, 칠순날 이게 무슨 짓이야? 말 좀 실수하신 거잖아. 지연이 민환의 손을 뿌리치며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민환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강민환, 이혼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민환의 얼굴 위로 60여 명 하객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던 코트를 집어들고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진주가 말숙의 등을 쓸어주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시장 바닥에서 굴러온 애가 성질을 어디 숨기겠어요. 말숙이 바닥에 널브러진 떡 조각을 내려다보며 진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저런 것 때문에 내 칠순이 망하면 안 되지. 여러분, 괜찮아요. 음식 드세요, 드셔. 밤 10시, 어두운 집에 돌아온 지연은 현관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지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지연의 굳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말숙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연의 이름으로 계약한 그 전세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전송 완료 알림이 뜨자 지연은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지연의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지연은 코트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지연은 창구 앞 첫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체크카드 분실 신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 통장 비밀번호도 바꿔주세요. 지연이 신분증과 함께 통장을 창구 직원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분실이시면 재발급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정지만 시켜주세요. 재발급 필요 없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카드 사용 정지 완료되었고요. 통장 비밀번호도 변경 처리됐습니다. 지연은 통장과 신분증을 가방에 넣고 은행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 넘게 매달 300만 원씩 시어머니에게 흘려보내던 돈줄이 끊어지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오전 10시 30분 백화점 1층 명품관 안쪽 VIP 라운지에서 말숙과 진주가 밍크 코트를 번갈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색이 어머니 피부톤에 딱이에요. 칠순 선물로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데 마침 이번 시즌 신상이래요. 진주가 말숙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며 거울 앞으로 세웠습니다. 그래, 어머, 진짜 나한테 잘 어울리네. 진주야, 이것도 지연이 카드로 긁으면 되지? 그럼요. 어차피 어머니 명의로 들고 계신 카드잖아요. 지연이가 뭐라 하겠어요. 말숙이 흡족한 표정으로 코트 깃을 매만지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잠시 기다리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카드가 거래 정지 상태로 나오는데요. 뭐, 거래 정지? 그게 무슨 소리야? 말숙이 카드를 빼앗듯 가져가 앞뒤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직원이 다시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숙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주가 말숙의 팔을 잡고 라운지 소파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환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말숙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환아, 지연이 카드가 안 돼. 당장 그년한테 전화해서 풀라고 해. 전화를 받은 민환이 곧바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서지연. 카드 왜 막은 거야? 당장 정지 풀어.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환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전화부터는 아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민환이 번호도 차단당한 것 같아요. 민환이 진주에게 전화를 걸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주가 입술을 비틀며 말숙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전화로는 안 되겠어요. 직접 가게로 가셔야 해요. 그날 오후 말숙과 진주, 민환 세 사람이 나란히 지연의 반찬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가게 안에는 손님이 10명 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말숙이 가게 입구를 막아서더니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50년인데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말숙이 가슴을 치며 울음소리를 높였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주가 반찬 진열대 앞으로 성큼 다가가 유리 덮개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지연, 나와.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진열대 위에 반찬통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카운터 안쪽에 서서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가게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부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소는요? 뭐? 모르는 사람? 야, 서지연. 내가 네 시어머니야. 말숙이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말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네,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5분 뒤 경찰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분이 누구시죠? 접니다. 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진열대를 부수고 손님들을 쫓아냈습니다. 지연이 깨진 반찬통과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며느리야. 경찰관, 이건 집안일이에요. 말숙이 경찰 앞으로 다가가며 팔을 휘저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가게 안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말숙의 앞을 막아서며 출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민환이 지연을 노려보았지만 지연은 끝까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결국 경찰에게 떠밀리듯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수선해진 가게를 정리하던 지연이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금고 앞에서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금고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 있어야 할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사무실 안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까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진주가 화장실을 간다며 사무실 쪽 복도를 2번이나 오간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진주. 지연이 나직하게 이름을 내뱉으며 빈 금고 안쪽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 셔터가 덜컹거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금목걸이를 건 중년 여성, 시장 상인회장 오다리였습니다. 지연아, 큰일 났어. 오다리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내가 아는 동네 대부업체 직원한테 방금 연락이 왔는데 네 이름으로 사채 보증 문의가 들어왔대. 제 이름으로요? 지연이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네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사본을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혹시 본인이 동의한 거 맞냐고 나한테 먼저 확인한 거야. 보증 금액이 억 단위래. 오다리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져온 사람이 누군데 그 서류를. 이진주야. 네 큰형님. 그리고 옆에 시어머니도 같이 있었대. 지연의 손가락이 카운터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은 카운터 위에 놓인 차키를 움켜쥐고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회장님, 저 지금 주민센터 가야 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빨리 가자. 오다리가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지연은 차를 몰아 10분 만에 관할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민원 창구 앞에 선 지연의 목소리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인감도장 분실 신고하려고요. 도난당한 겁니다. 새 인감으로 바꿔주세요. 담당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서류 빈칸을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채워 넣었습니다. 분실 신고 접수 완료됐고요. 새 인감 등록도 같이 처리해 드렸습니다. 지연이 새 인감 도장을 손에 쥐고 주민센터를 나서며 오다리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대부업체 직원분 번호 좀 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내가 미리 받아뒀어. 오다리가 휴대폰 화면에 저장해둔 번호를 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각 시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 안.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안에서 진주가 서류 위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말숙이 진주 옆에 앉아 두 손을 비비며 문 쪽을 살폈습니다. 진주야,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지연이가 나중에 알면 어쩌려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연이가 알 리가 없어요. 진주가 능숙하게 서류 한 장을 더 넘기며 말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채업자가 서류를 훑어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요. 연대보증인 본인한테 확인 전화 한 통은 해야 돼요. 요즘 까다로워졌거든. 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까지 꼭 해야 해요? 원래 절차예요. 보증인이 동의했다는 걸 직접 확인 안 하면 나중에 나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사채업자가 서류에 적힌 지연의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주가 재빨리 말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화장실 좀. 말숙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사채업자가 손바닥을 들어 올려 두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나요. 전화 신호가 3번 울린 뒤 지연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지연 씨 되시죠? 여기 대부업체인데요. 이진주 씨 건으로 연대보증 서류가 접수돼서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연대보증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은 도난당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분실 신고 접수까지 마쳤고요. 그 서류는 위조된 겁니다. 사채업자의 눈이 가늘어지며 진주와 말숙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두 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말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진주의 소매를 움켜잡았습니다. 진주야. 어떻게? 진주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사채업자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 그게요. 제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진주가 핸드백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채업자 옆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화장실은 여기 없어요. 진주의 발이 멈췄습니다. 진주가 고개를 돌려 말숙을 보았습니다. 말숙도 진주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건 찰나였습니다. 진주가 갑자기 몸을 낮추어 남자의 옆구리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향해 뛰는 진주의 구두 굽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이진주, 진주야. 말숙이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사채업자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모님, 보증인이 동의 안 했다는데 이 도장은 누가 찍은 거예요? 나는 몰라요. 진주가 다 알아서 한 거야. 나는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말숙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모님 옆에 앉아 있었으면 같이 한 거죠. 그건 그렇고 이진주 씨 빚이 오늘까지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보증도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채업자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남자가 팔짱을 풀며 의자를 끌어당겨 말숙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말숙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환아, 엄마야. 빨리 와, 제발. 여기 사람들이 무서워. 진주 그년이 엄마를 버리고 도망갔어. 전화 너머로 민환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주소 보내세요, 주소. 민환은 회사에서 급하게 뛰어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사채 사무실에 도착한 민환은 문을 열자마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말숙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민환아, 돈을 내야 한대. 이자를 오늘까지 안 갚으면 안 된다고. 사채업자가 민환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진주 씨 이자가 밀렸어요. 오늘 안에 정리 안 하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민환이 이를 악물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한 민환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이게 다야? 이것밖에 없어? 민환이 은행 몇 곳에 전화를 돌려 급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민환의 손끝이 볼펜을 쥔 채 덜덜 떨렸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지연의 반찬 가게에서는 오다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것 좀 봐. 이게 뭐예요, 회장님? 동네 미용실 원장이랑 옷가게 사장한테서 받아온 거야. 네 이름으로 달아놓은 외상장부. 지연이 장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미용실 외상 1,200만 원, 옷가게 외상 800만 원, 구두가게 외상 350만 원. 모두 지연의 이름으로 적혀 있었지만 지연이 산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전부 진주 형님이랑 어머니가 제 이름 팔아서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미용실 원장이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나중에 다 내준다고 큰 소리 쳤다고. 지연이 외상장부를 내려놓고 사무실에서 월세 통장 거래 내역을 꺼내왔습니다.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장부와 대조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보세요. 진주 형님이 생활비를 관리한다면서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뺀 날짜하고 진주 형님 명의로 명품 결제된 날짜가 같아요. 한 달에 서너 번씩, 이게 2년 넘게 계속됐네요. 오다리가 장부와 통장을 나란히 놓고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건 횡령이야, 횡령. 네 돈을 빼돌려서 자기 집 월세랑 명품 사는데 쓴 거잖아. 지연이 장부 위에 손바닥을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내일 상가 건물 관리실에 가서 CCTV 확인해 볼게요. 진주 형님이 사무실에서 인감도장 훔친 게 찍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지연은 상가 건물 관리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며칠 전 날짜의 영상을 돌려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진주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인감도장과 서류를 핸드백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진주가 핸드백 지퍼를 잠그며 두리번거리는 얼굴까지 또렷했습니다.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USB 가져오셨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USB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CCTV 영상이 담긴 USB, 진주의 명품 결제 영수증 묶음, 외상장부 사본, 월세 통장 거래 내역, 사채업자에게 확인받은 위조 서류 정황 메모. 지연은 날짜 순서대로 하나하나 정리하며 클리어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파일에 넣고 표지를 덮는 지연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말숙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서지연입니다. 전세 계약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아, 네. 어제 문자 받았습니다. 정말 해지하시는 거예요? 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보증금은 절차대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세입자한테는 제가 따로 퇴거 통보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곧바로 근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0분 뒤 말숙 앞으로 보내는 내용 증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을 빼지 않으면 수도하고 전기를 끊겠습니다. 이대로 보내주세요. 법무사가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중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선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동네 미용실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서지연이에요. 제 이름으로 달아놓은 외상 있잖아요. 저는 그 돈 갚을 생각 없습니다. 빌려간 본인한테 직접 받으세요. 네. 지연 씨가 안 갚는다고요? 네. 저는 산 적이 없으니까요. 옷가게 사장님이랑 구두가게 사장님한테도 같은 말씀 전해주세요. 앞으로 제 이름으로 된 외상은 일절 책임 안 집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옷가게, 구두가게, 한의원, 네일쇼. 지연은 진주와 말숙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 외상을 달아놓은 곳에 하나도 빠짐없이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오다리는 시장 안쪽 자신의 건어물 가게 창고에서 외상 채권자 상인 10여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들어. 이진주한테 떼인 돈 서지연 사장이 대신 갚아줄 일 없어. 받아내려면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미용실 원장이 외상 장부를 펼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만 1,200만 원이야.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다 내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거야. 혼자 가면 무시당해. 뭉쳐야 받아내지. 오다리가 상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집 거실에서 민원의 카드 결제 내역을 한 장씩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유흥주점, 룸살롱, 고급 일식집. 지연이 반찬 가게에서 새벽부터 일하던 날들, 민아는 밤마다 그 돈을 들고 나가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결제 내역 옆에 날짜와 금액을 빨간 펜으로 하나씩 표시하며 이혼 소송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전날 밤 현관 앞에서 민환이 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영상도 함께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은 증거 파일을 가방에 넣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앉은 지연이 담당 경찰관 앞에 두툼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진주와 최말숙을 고소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소하시는 건가요? 인감도장을 훔쳐서 제 이름으로 사체 보증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여기 상가 CCTV에 도난 장면이 찍혀 있고요. 사채업자한테 확인한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내역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꼼꼼하시네요.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연이 고소장에 서명을 하고 경찰서를 나서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오후 내용 증명을 받아든 말숙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고 안에 든 종이를 읽어내려가던 말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수도하고 전기를 끊는다고? 말숙이 허겁지겁 옷을 주워 입고 캐리어에 짐을 쑤셔 넣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며 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주야, 나야. 지연이가 나보고 일주일 안에 나가래. 나갈 데가 없어. 내 집에서 며칠만 있으면 안 되겠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뚜뚜뚜. 말숙이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끊어진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진주야? 진주야. 말숙이 진주의 펜트하우스 건물 앞에 도착해 인터폰을 눌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로비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인터폰 화면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말숙의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았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용실 원장을 앞세운 상인 10여 명이 외상장부를 손에 들고 말숙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말숙 씨 맞죠? 우리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외상값만 수천만 원이야. 서지연 씨가 갚아준다며. 그 말만 믿고 기다렸더니 상인들이 말숙을 에워싸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숙이 캐리어를 끌고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그건 진주가 산 거야. 진주한테 받으라고. 시어머니가 같이 와서 우리 며느리가 다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녹음도 있어. 미용실 원장이 휴대폰을 들어올리며 말숙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상인들의 고함 사이로 빠져나온 말숙은 캐리어를 질질 끌며 어둑해진 골목을 헤맸습니다. 진주에게 버림받고 상인들에게 쫓기고 갈 곳이 없어진 말숙의 발이 결국 민환의 오피스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환이 문을 열자 말숙이 현관 바닥에 주저앉으며 민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민환아, 지연이 마음을 돌려놔. 엄마가 이러다 길바닥에서 죽어. 제발 지연이한테 사정 좀 해봐. 민환이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환이 지연의 반찬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게 셔터 앞에서 무릎을 꿇은 민환의 바지 무릎이 젖은 바닥에 눌려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책임질게. 고소도 취하하고 어머니 퇴거 통보도 없었던 걸로 해줘. 부탁이야. 민환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지연이 셔터를 반쯤 올린 채 민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민환, 이혼 소장에 도장 안 찍으면 내 회사 감사실에 내가 뭘 했는지 다 보낼 거야. 유흥비 결제 내역이랑 형수 횡령 방조한 거 그거 다 정리해 놨거든.
민환의 얼굴에서 눈물이 마르듯 사라졌습니다. 뭐, 회사까지?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내가 한 짓이 너무한 거야. 합의 같은 거 없어. 돌아가. 지연이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등을 돌렸습니다. 민환이 바닥에서 일어나 무릎에 흙을 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얼굴이 천천히 올라오더니 이를 드러내며 지연의 등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좋아, 서지연.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잘 되나 끝까지 두고 본다. 민환이 주먹을 불끈 쥐고 가게 앞을 벗어났습니다.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찬 진열대 위를 마른 행주로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셔터를 내리려고 손을 뻗는데 어둑한 골목 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숙이었습니다. 어제 입고 나왔던 옷 그대로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두덩이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말숙이 셔터 앞까지 다가오더니 두 무릎을 바닥에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엎드려 지연의 바지 끝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지연아, 잘못했다. 이 늙은 것이 정신이 나갔었어. 칠순 때 한 말, 그거 다 취소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말숙의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응? 내 부모님 욕한 거, 그거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말숙이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지연은 말숙을 내려다보며 가게 안쪽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에서 투명한 비닐 파일 하나를 꺼내 들고 다시 셔터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말숙이 젖은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연이 비닐 파일을 열어 안에 든 종이들을 한 장씩 말숙의 얼굴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명품 가방 영수증, 밍크코트 결제 내역, 고급 레스토랑 카드 명세서, 종이가 한 장, 두 장, 세 장 말숙의 무릎 앞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편애하던 큰 며느리가 어머니 돈을 빼돌린 영수증이에요. 말숙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매달 제가 넣어드린 300만 원 상가 월세로 들어오던 돈. 진주 형님이 생활비 관리해 드린다면서 다 가져갔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지연이 다음 종이를 말숙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진주 형님이 어머니 이름으로 동네 미용실이랑 옷가게에 달아놓은 외상장부 사본이에요. 합치면 수천만 원이에요. 말숙의 눈이 종이 위의 숫자들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지연이 마지막 종이를 말숙의 코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진주 형님이 제 인감도장 훔쳐서 사채 보증 서류를 위조한 정황이에요. 어머니도 옆에 앉아 계셨죠. 그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말숙이 종이를 놓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 아니야. 진주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어.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어머니, 아시면서 모른 척한 거예요. 진주 형님이 제 돈으로 명품 사고 펜트하우스 월세 내고 사채까지 돌려막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옆에서 다 보셨잖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떨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른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며 바닥의 영수증들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뭘 바라고 돈을 들였겠어요. 그냥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라고, 민환이가 고개 좀 펴고 다니라고 그랬던 건데. 지연이 셔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60명 앞에서 거지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한테 어머니는 끝났습니다. 쇠셔터가 덜컹거리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숙이 두 손을 뻗어 셔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제발. 지연이 말숙의 손을 잡아 셔터에서 떼어냈습니다. 말숙의 손가락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셔터가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쇠바닥에 이마를 대고 우는 말숙의 울음소리가 어두운 시장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시각 지연의 집 우편함에는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꽂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신청한 민환의 월급 통장 가압류가 승인되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민환의 월급이 묶이고 말숙의 전세금이 끊기고 진주의 사채가 터지면서 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흘 뒤 민환과 말숙은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찜질방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 수면실 구석에서 말숙이 얇은 담요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민환아, 춥다. 어머니, 여기가 어딘데 춥다는 거예요. 담요 더 없어요. 민환이 짜증을 삼키며 자판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말숙이 몸을 돌려 민환의 등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주한테 전화해봐. 그년이 내 돈을 다 빼돌렸으면 조금이라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형수가 전화를 안 받아요. 어제도 오늘도. 민환이 종이컵을 구기며 바닥에 던졌습니다. 한편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아든 진주는 펜트하우스 안에서 캐리어에 옷을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빠져나가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진주가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트렁크에 캐리어를 싣는 순간 주차장 기둥 뒤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불을 켰습니다. 오다리가 배치해둔 상인회 소속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라이더가 오다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이진주 씨 지금 차에 짐 싣고 있어요. 나가려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눈 떼지 마. 내가 금방 갈게. 15분 뒤 오다리의 차가 펜트하우스 주차장 출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진주의 차가 출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진주가 차 창문을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비켜요. 뭐 하는 거예요? 오다리가 차에서 내려 진주의 차 창문 앞으로 걸어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진주 씨, 어디 가려고? 떼먹은 돈은 갚고 가야지. 진주는 결국 그날 밤 펜트하우스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다리의 차가 빠진 뒤에도 라이더 2명이 번갈아 주차장 입구를 지켰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찜질방 수면실에서 뒤척이던 민환이 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 나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어디서 만나? 형수 집 앞은 위험하니까 역 앞 커피숍으로 와. 1시간 뒤 커피숍 구석 자리에서 민환과 진주가 마주 앉았습니다. 진주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환아, 지연이가 고소까지 넣었으니 가만히 앉아서 당하면 끝이야. 우리가 먼저 여론을 잡아야 해. 여론? 어떻게? 동네 맘카페 있잖아. 거기 회원이 몇만 명이야. 거기다 글 하나 올리면 돼. 진주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민환 쪽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찜질방에서 주무시는 뒷모습 있지? 내가 찍어뒀어. 이 사진이랑 같이 올리는 거야. 돈에 미친 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다고. 민환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숙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구부정하게 웅크린 채 자고 있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될까? 지연이 가게 손님이 줄어야 진짜 타격이 되잖아. 진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해. 불법 마케팅 업자 있잖아. 돈 주면 가짜 계정으로 댓글 수백 개 달아주는데 지연이 가게가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고 퍼뜨리면 돼. 그거 돈이 얼마나 드는데? 50만 원이면 충분해. 찜질방비 아끼면 되잖아.
민환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진주는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말숙의 찜질방 사진 아래에 붙인 제목은 이랬습니다. 돈에 미친 며느리가 치매 어르신을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 안에는 지연의 반찬가게 상호와 위치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아는 불법 마케팅 업자에게 돈을 건네고 다음 날 아침부터 지연의 반찬가게 이름이 들어간 가짜 리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반찬에서 쉰 냄새 났어요. 절대 사지 마세요. 유통기한 지난 나물 팔다가 걸린 곳 아닌가요? 시어머니를 쫓아낸 가게래요. 불매합니다. 맘카페 회원들이 게시글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은 하룻밤 사이에 수백 개로 불어났고 지연의 가게 상호와 위치가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셔터 위에 붉은색 레커로 폐륜 며느리 가게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셔터 아래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 대여섯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쓰레기 봉투를 한쪽으로 치우고 셔터를 올렸습니다. 레커 글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가게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내일 단체 도시락 50개 주문했던 건데요. 취소할게요. 저도요. 맘카페에서 봤는데 위생이 좀 걱정돼서요. 지연이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취소 전화가 연이어 30통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연이 마지막 전화를 끊고 카운터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오다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이것 좀 봐. 오다리가 휴대폰 화면을 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맘카페 게시글이 열려 있었습니다. 말숙의 찜질방 사진 아래로 수백 개의 분노한 댓글이 빼곡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진주 그년이 올린 거야. 내가 아는 맘카페 운영자한테 확인했어. 아이디 가입 정보가 이진주 이름이래. 지연이 화면을 천천히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짜 리뷰 달린 것 있지? 이건 전부 같은 시간대에 한꺼번에 올라왔어. 누가 봐도 돈 주고 시킨 거야. 지연이 휴대폰을 오다리에게 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 이거 캡처해 둘게요. 그날 오후 지연에게 내용 증명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진주와 민환이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고 상가 명의를 이전하면 맘카페 게시글을 삭제하겠습니다. 지연이 내용 증명을 읽고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아랫입술에 하얀 자국이 생겼습니다. 지연은 컴퓨터를 켜고 진주의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진주가 과거에 올렸던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들고 있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앞에 놓고 웃고 있는 사진. 지연은 사진 하나하나를 캡처하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펼쳐둔 말숙의 월세 통장 거래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3월 12일 통장에서 450만 원 인출. 같은 날 진주의 SNS에 38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인증 사진 게시. 5월 8일 통장에서 320만 원 인출. 같은 날 진주의 SNS에 고급 호텔 스위트룸 사진 게시. 7월 21일 통장에서 510만 원 인출. 같은 날 진주의 SNS에 해외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에 든 사진 게시. 날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연이 캡처한 사진들과 통장 내역을 나란히 붙여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모니터를 바라보는 지연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맘카페에 불매운동 글이 올라온 지 닷새째 되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가게 셔터를 평소보다 일찍 내리고 오다리의 건어물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쪽 창고에는 이미 20명 남짓한 상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미용실 원장, 옷가게 사장, 구두가게 주인, 네일숍 원장, 한의원 원무과장까지 진주에게 돈을 떼인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다리가 창고 가운데 서서 상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왔지? 오늘 이진주 펜트하우스로 간다. 내가 대형 버스 한 대 빌려놨으니까 다 같이 타고 가. 미용실 원장이 외상장부를 허공에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 1200만 원이야. 오늘 못 받으면 나도 가게 문 닫아야 해. 끝장을 보자고. 옷가게 사장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800만 원. 석 달째 전화를 안 받아. 오늘은 면전에서 받아낼 거야. 지연이 창고 구석에서 일어나 상인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켤 건데 카메라 앞에서 각자 떼인 돈이랑 증거 자료를 직접 보여주세요. 라이브 방송? 어디다 하는 건데? 구두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맘카페 회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역 커뮤니티 방송이요. 저한테 폐륜 며느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진짜가 누군지 직접 보게 해줄 겁니다. 오다리가 손뼉을 한번 치며 상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출발하자. 버스 밑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움직여. 상인 20명이 외상장부와 통화 녹음 파일이 든 휴대폰을 챙겨 들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시장 뒷골목에 세워둔 대형 버스에 한 명씩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진주의 펜트하우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30분 뒤 버스가 펜트하우스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다리가 버스에서 내리며 로비 쪽을 살폈습니다. 라이더한테 연락 왔는데 진주가 아까 배달 음식 시켰대. 곧 배달이 올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 들어간다. 상인들이 버스에서 내려 로비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옆 복도와 계단 아래에 나눠서 몸을 숨겼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배달 라이더가 음식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진주의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찰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주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음식 봉투를 받으려는 순간 복도에 숨어있던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이진주, 돈 내놔. 미용실 원장이 외상장부를 치켜들며 현관문 사이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뒤를 이어 옷가게 사장, 구두가게 주인, 네일숍 원장이 줄줄이 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나가요. 진주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환이 벌떡 일어났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말숙이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로 밀려났습니다. 상인들이 진주와 민환, 말숙을 에워쌌습니다. 카메라를 든 손들이 사방에서 들이밀렸습니다. 그 사이 지연이 거실 창가 앞에 섰습니다. 휴대폰 거치대를 창틀 위에 올려놓고 지역 커뮤니티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지연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맘카페에서 폐륜 며느리로 알려진 서지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연이 한 발 옆으로 비켜서자 카메라에 거실 전체가 잡혔습니다. 소파 위에 널브러진 명품 가방 12개, 옷장에서 쏟아져 나온 브랜드 쇼핑백 수십 개, 구석에 쌓인 명품 구두 상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명품들 전부 제 시어머니께 드렸던 생활비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산 겁니다. 지연이 미리 준비한 대형 판넬을 벽에 세웠습니다. 왼쪽에는 진주의 SNS 인증 사진이, 오른쪽에는 같은 날짜에 말숙의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내역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3월 12일 시어머니 통장에서 450만 원이 빠졌습니다. 같은 날 큰 며느리 이진주 씨가 380만 원짜리 가방을 사서 SNS에 올렸습니다. 지연이 판넬의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5월 8일 320만 원 인출. 같은 날 호텔 스위트룸 인증. 7월 21일 510만 원 인출. 같은 날 해외 면세점 쇼핑 인증. 날짜가 한 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수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건 며칠 전 맘카페에 올라온 가짜 글의 캡처본입니다. 지연이 진주가 올린 맘카페 게시글 캡처를 카메라 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내쫓았다는 이 글, 이진주 씨 본인이 직접 올린 겁니다. 아이디 가입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찜질방에 계신 건 제가 내쫓아서가 아니라 이진주 씨가 시어머니 돈을 다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진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꾸며낸 거예요. 진주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미용실 원장이 진주 옆으로 다가가 외상장부를 카메라 렌즈 앞에 펼쳤습니다. 저는 동네 미용실 원장입니다. 이진주 씨가 서지연 씨 이름으로 달아놓은 외상이 1,200만 원입니다. 여기 장부에 날짜랑 금액 다 적혀 있습니다. 옷가게 사장이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800만 원이요.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며느리가 다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 통화 녹음도 있어요. 옷가게 사장이 휴대폰 스피커를 카메라 앞에 대자 말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다 내줄 거야. 걱정 마, 걱정 마. 방송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라는 여자가 진짜 범인이었네. 시어머니 돈 빼돌려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한 거야? 서지연 사장님 억울하셨겠다. 불매운동 철회해야 한다. 민원이 댓글이 올라오는 화면을 보다가 이를 악물고 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당장 꺼. 민원의 주먹이 지연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시장 정육점 사장이 민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민원의 등을 밀어 바닥에 엎어 누르며 두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여자한테 손찌검이야? 민환이 바닥에 얼굴을 눌린 채 발버둥 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말숙이 갑자기 진주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진주, 내가 내 돈을 다 빼돌린 거야? 내년 때문에 내가 찜질방에서 잠을 잤어. 내년 때문에. 나요. 미쳤어요, 어머니. 진주가 말숙의 손목을 뿌리치려 했지만 말숙이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 바닥에서 뒹굴며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연은 바닥에서 뒹구는 말숙과 진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이 현관문을 열자 경찰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된 건으로 출동했습니다. 지연이 문을 활짝 열어 경찰들에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거실 안으로 들어선 경찰들이 바닥에 엉켜있는 말숙과 진주를 떼어놓고 엎드려 있는 민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연은 현관문 옆에 기대선 채 팔짱을 꼈습니다. 라이브 방송 카메라는 경찰이 세 사람을 분리시키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난 뒤 영상은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맘카페에서 지연을 향해 불매운동을 외치던 댓글들이 하나둘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진주와 민환을 규탄하는 글들이 채워나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날 진주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인감도장을 훔쳐 보증 서류를 위조한 것, 말숙의 생활비를 빼돌린 것, 모든 혐의가 증거 앞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호송차 문이 닫히기 직전 진주가 창살 너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럴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야 more than I can say 말숙도 민환도 진주를 배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 민환의 회사 감사실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민환이 불법 마케팅 업자에게 돈을 건네 가짜 리뷰를 퍼뜨린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당일 부로 민환을 징계해고 처리했습니다. 민환이 사물함을 비우고 회사 건물을 나서는데 경비원이 뒤에서 출입증을 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환이 목에 걸린 출입증을 벗어 경비원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퇴직금마저 지연이 신청한 손해배상 가압류에 묶여 민환의 손에는 단돈 한 푼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판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법원에 제출한 유흥비 결제 내역, 현관앞 난동 영상, 횡령 방조 정황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판사는 지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가와 전세 보증금, 반찬가게 사업체까지 지연이 벌어들인 모든 재산이 온전히 지연에게 돌아갔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지연의 손에는 이혼 확정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으로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완전히 끊긴 말숙은 보증금을 마련할 곳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진주가 구치소에 들어간 뒤로 큰아들마저 말숙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숙은 결국 달동네 꼭대기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천장 한쪽 모서리에서 빗물이 새어 곰팡이가 시커멓게 번져 있었습니다. 말숙이 종이 상자에서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 어쩌다. 며칠 뒤 말숙은 새벽부터 골목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을 지나던 말숙의 발이 멈췄습니다. 지연의 반찬 가게 앞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가득 차 있었고 카운터 뒤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지연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말숙이 리어카 손잡이를 놓고 가게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지연이 나왔습니다. 말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지연은 말숙을 스쳐 지나가며 가게 앞에 세워둔 고급 세단의 문을 열었습니다. 말숙과 눈이 마주쳤지만 지연의 시선은 말숙의 얼굴 위를 투명하게 통과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말숙이 세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 쌓인 폐지 더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말숙의 단칸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민환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야. 칠순 때 입을 왜 그렇게 함부로 놀려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지연이 부모님 욕만 안 했어도 이 꼴이 안 났어. 민환이 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환아, 그만해. 엄마도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는 직장도 잃고 마누라도 잃었어.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민환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말숙이 아들의 등을 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 반대편에 위치한 새 건물 앞에는 서지연 식품 제조 공장 개업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후 전국에서 쏟아진 응원 주문으로 지연의 반찬 가게는 하루 택배 물량이 10배로 뛰었습니다. 오다리가 투자자를 연결해 주었고 시장 상인회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가 전국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가정간편식 제조 공장으로 탈바꿈한 것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세련된 남색 정장을 입은 지연이 공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오다리가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지연 옆에 섰습니다. 지연아, 축하해. 내가 해냈어. 오다리가 잔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못했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연이 잔을 부딪히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잔을 기울이는 뒤편으로 공장 직원 수십 명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연이 박수 소리 사이를 걸으며 공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생산 라인 위로 깔끔하게 포장된 반찬 상자가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상자 하나를 집어들어 라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서는 비가 새는 천장 아래 말숙과 민환이 등을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에 빗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말숙이 무릎을 끌어안고 되뇌었습니다. 민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빈 소주병을 바닥에 굴리며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지연이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활기차게 걸어 나왔습니다. 공장 문 밖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이 지연의 어깨 위를 비추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연은 1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그 돈을 고스란히 시댁에 바쳤습니다.
바라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한마디쯤은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 하지만 돌아온 건 60명 앞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짓밟는 모욕이었습니다. 견디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준 돈인데 그 돈을 받아먹고 나를 깔보는 사람이 있다면 끊는 게 맞습니다. 지연이 한 일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멈추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잠그고 내 이름으로 된 계약을 해지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무너진 건 시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선 적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런데 먼저 가족이기를 포기한 쪽은 누구였을까요? 돈을 줄 때는 며느리였다가 돈을 끊으니 남이 되는 관계. 그건 가족이 아니라 거래였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쪽이 먹먹해진 분이 계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